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 2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규원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활기차잖아요. 오늘 취업을 부탁해 새 식구 박신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네. 아직 박재정 씨가 좀 적응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제가 취업을 부탁해 아주 활기차고 밝게 쭉쭉 열심히 잘 이끌고 나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아,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신영 아나운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먼저 알아봐야겠죠?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요. 또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출제자 누군가요? 자, 누굴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오, 오자마자. 전가요? 네, 오자마자 네. 문제를 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네. 네, 기업들이 혁신 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대학이나 연구소, 유망 스타트업 등의 외부 기술을 활용하는 개방형 경영 전략을 무엇이라 할까요? 1번 공유 경제, 2번 오픈 이노베이션, 3번 지속 가능 경영, 4번 오픈북 경영. 네. 자, 우리 규현 학생. 저는 뭔가 개방형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네. 자, 좋습니다. 꾸경님이 사실은 저희 팀의 에이스예요. 제가 에이스. 정말요? 네, 아니 안 믿기겠지만 에이스인데. 정말요. 네. 엄청 똑똑하시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그래요? 네. 야 그거는 이제 안 똑똑해 보이잖아. 아니에요. 말하니까. 실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 낸 문제 과연 대답하실 수 근데, 있으실지. 규현이가 맞췄어요 오늘. 오. 전 정답을 안 봤지만 맞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맞췄어요. 보통 이러면 맞더라고요. 네. 양상국 씨도 2번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저도 건가요? 네, 저는 그렇다면 뭐 1번을 하겠습니다. 오, 다르게 왜요? 네. 너무 같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정말 문제를 못 맞추거든요. 오, 알겠습니다. 컨셉으로 그럼 쭉 밀고 나가시는 건가요? 네, 우리 민기 쌤도 한번 맞춰보시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질문 내용이랑 네. 이 답의 어떤 연계성을 봤을 때 우와. 2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저렇게 또 시험 찍기 저렇게 하잖아요. 똑똑한 분들이. 자, 알겠습니다. 정답 그럼 공개할까요? 네. 네, 정답은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2번 오픈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거 제 생각에는 네. 가리고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양상국 씨가 컬링인가요? 가능합니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이러고 할게요. 저희는 이렇게 가리고 내거든요. 그래요? 네. 요렇게. 나 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아 사람을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어? 아니 이런 저희가 잘못이 분위기군요.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놓이면 길바닥에 5만 원 있는데 안 주워 갈 겁니다. 안 주워. 안 주워. 그렇게 살았다고 착하게? 아니 5만 원은 주셔야 돼. 그래도 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네, 현대모비스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인 M큐브를 열고 미래차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본격화해서 내년까지 10여 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홍쌤, 그런데 현대차가 신기술이나 미래차 개발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또 받아오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지금 현대자동차 채용을 보면 MOT, 기술 경영, 그다음 IT 혁신 관련된 직군들의 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주권에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자동차가 이제 단순히 과거의 내연기관의 이송 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동차라든가 스마트카 이슈들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선도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취준생들은 IoT라는 트렌드가 그냥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대상입니다. 1956년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설립된 동아화성공업을 모태로 국내 종합식품회사의 선두그룹으로 성장한 대상은 국산 발효 조미료 1호인 미원을 출시하면서 세계 3대 발효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국내 최초 플랜트 수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 진출에 성공해 글로벌 기업으로도 자리를 잡은 대상은 국내 최대 전분 및 전분당 제조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99년엔 건강사업 분야에도 진출해 대상 클로렐라 등 히트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발효에서 쌓은 기술을 식품으로 넓혀 청정원과 종갓집을 중심으로 전통 장류와 자연재료 조미료 등의 농수산 식품과 냉동, 육가공 식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은 몰라도 미원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요. 이 조미료의 네. 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규현 학생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뭐 MSG 조미료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던 어린 시절에도 미원은 익히 들어서 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상국 씨도 혹시 네. 미원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 이런 거 있나요? 아, 미원 에피소드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와, 이거를 에피소드까지 어디에 한번 넣어 나네. 먹었다 이런 거. 네. 아니 근데 저희는 약간 시골에서 좀 이렇게 자연주의로 많이 먹어서 네. 근데 약간 대상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이 미원 만드는 기업인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럼 이 시간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빅데이터부터 볼까요? 네, 인터넷상에서 사실 대상그룹이라는 단어를 1년 동안 검색한 사람들 횟수를 보니까 1,490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그룹, 그것도 이게 보니까 그 임세령 씨하고 이정재 씨의 열애설이 터졌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대부분의 언급이었고요. 예, 연관을 보면 임세령 씨, 이정재 씨, 뭐 전무, 임세령 전무니까요. 그다음에 레스토랑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두 사람이 또 만났던 그 레스토랑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아직도 사귀죠. 그럴 거예요. 예. 아주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미원만 이 대상그룹 그 식품 중에서 떴어요. 그러니까 미원이 대상을 대표하는 그런 네.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청정원이라든지 웅진코의 일동제약, 뭐 보혜 양조 같은 다른 회사들과 함께 뉴스를 통해서 거론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빙그레라든지 삼다수 이 정도로 해서 사실 대상그룹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익숙하진 않은 그룹이다. 네. 우리 양상국 씨가 모르면 일반인들도 모른다.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아이콘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홍 쌤, 대상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공채가 세부 직군들마다 따로따로 열리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 대상그룹의 식품 비즈니스 유닛 단위에서 이제 채용이 있었는데요. 생산 관리하고 품질 관리 그리고 경력 관리 이 세 분야에서는 신입으로 채용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공무와 그다음에 이 공무에서 이 공무를 전기와 그다음에 시설 관리로 나뉘어져서 여기에는 경력과 신입이 같이 이제 채용이 흘러갔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대상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업 직군 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 그다음 유통 뭐 뷰티 이런 내수 소비재 기업들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쓰는데 최근에 공채를 보면 이공계 직군들의 채용이 좀 많았죠. 그 이유는 오늘 방송하다가 나오겠지만 대상이 과거의 식품 기업을 거듭나 이제 소재 산업으로 그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공계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간에 떠도는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대상 극한 위기에서 프로포즈로 살아났다고 카더라. 예. 이게 뭐 웬 생뚱맞은 소린가 뭐 다들 생각을 하실 건데 어느 기업이나 뭐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좀 극복 방법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방식을 바꾸거나 히트 상품을 출시하는데 우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네. 어떤 광고로 살아난 겁니까? 식품 기업들의 광고라고 하면 주로 이런 조미료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주부 고객들이기 때문에
있는데 대상도 86년부터 2002년도까지 탤런트 고두심 씨가 전속 모델로 광고를 많이 해왔어요. 맞아, 제주도 그런데 출신이에요. 그렇죠. 해당 기업이 근데 외환위기 터지고 2000년도 후반까지 계속 좀 매출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즈음에 장동건 씨를 이제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서 그 당시 때 저는 아직도 그 광고가 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데 카피가 정원아 나랑 결혼해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카피를 뽑아요. 그러니까 정원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때는 좀 예전이니까 아무래도 싶은 기업은 주부 모델들을 많이 기용해 왔는데 이런 잘생긴 남자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광고 컨셉을 바꿨던 거죠. 그 이후에도 장동건 씨 이후에 정우성 씨, 또 이정재 씨, 이승기 씨 뭐 이렇게 탑 모델들을 계속 써왔고 이정재가 여기 있었네. 예전에 여기서 이제 광고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다음에 여성 광고 모델들도 이효리 씨, 뭐 전지현 씨 아주 좀 탑스타들을 많이 쓰고 또 최근에는 또 김희철 씨를 좀 병맛 광고 코드로 좀 변환시켜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광고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성과도 좋았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상 직원들도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1월에 공개한 자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4,322만 원입니다. 사원이 3,342만 원, 대리가 3,921만 원, 그리고 과장이 4,842만 원, 차장이 5,948만 원, 그리고 부장은 6,88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오버하지 마라, 샵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예, 중간에 영어가 좀 이상하게 적혀 있었네. 자, 요즘 워라밸에다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웬만한 기업들이 정시 퇴근을 지키려고는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대상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면 모든 직장인의 우리 꿈인 승진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무조건 퇴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와 이건 진짜 강력한 대책인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쌤? 그러니까 2009년부터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라고 해서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7시 이전에 다들 퇴근하라 이렇게 독려하는 거고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퇴근하냐 이렇게 처음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정시 퇴근율을 수치로 관리해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남아 계속 있는 사람들은 인사고과 평가를 좀 낮게 주겠다 했더니 뭐 안 갈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트화해서 사장에게 보고했고 각 임원들도 이 자료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다고 일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담배 피는 시간, 그다음에 커피 마시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 이런 것들 빼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실제로 회사 다닐 때 보면은 근무 외 수당 받으려고 이 6시 이후에 회사에 남아가지고 일부러. 지문 찍고 가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과해요, 빨리.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매출액이 그 전해에는 9,200억 원이었는데 정시 퇴근 실시 이후에 1조 90억 원, 그리고 2010년에 1조 2천억 원, 뭐 2012년 1조 5,500억 원으로 계속 급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업무 효율성도 높았고 실제로 이직률도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그룹은 정시 퇴근에만 그치지 않고 이 정시 퇴근제하고 별도로 해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모든 직원한테 5시 반이면 퇴근해라. 불도 꺼버리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지금 잘 정착돼가지고 이제는 뭐 업무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조미료 전쟁, 샵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동종 기업과 경쟁하는 건 아마 숙명일 것 같습니다. 대상 역시 수십 년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던 중 아주 잠시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우리 그 사랑도 조금 탄생할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될 뻔한 사람들이 누군지 좀 알아볼까요, 전쌤? 네, 뭐 잠시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다들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 네. 근데 일단은 대상의 미원하고 제일제당사에서 벌어진 조미료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의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제과, 혜태제가, 농심그룹, 오리온의 과자 전쟁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원이 장악합니다. 1950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근데 이때까지 설탕을 위주로 했던 제일제당이 이제 조미료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둘의 경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미원이 아주 우세했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일제당에서 만든 건 미풍이라는 거였는데 광고 전쟁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품 광고인데 미풍 같은 경우는 이제 빈 봉지 5장을 보내는 10,000명한테 그 당시에 이제 선착순으로 3,000원짜리 여성용 스웨터를 경품으로 줬대요. 근데 3,000원 지금은 얼마 아닌 돈 같지만 그때 당시 3,000원이면 당시 근로자 월급의 한 10분의 1쯤 되는 아주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원의 광고는 한술 더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장 발매 기념 사상 최대 호합한 사은 대잔치라는 제목으로 해서 15만 명한테 선착순으로 순금 반지를 나눠줬대요. 경쟁이. 예, 근데 이게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제동을 걸 정도로 이런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광고 쪽에서 이제 아까 홍 쌤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전쟁이 붙는데 만나 다시다 쪽에서 이 김혜자 씨를 쓰니까 매출이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원에서는 고두심 씨를 이제 세워가지고 또다시 붙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복합 조미료는 이제 미원이 더 우세하고요. 종합 조미료는 CJ가 우위를 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자서전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 자식, 그리고 미원이다. 그만큼 미원을 이기려고 어떻게든 노력했는데 진짜 이 미원까지 썼어요? 정말 있어요. 호암자전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 미원이 얼마나 그 조미료 쪽에서는 제일제당의 속을 썩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네.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또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겠죠. 대상의 제품 중 규원 학생이 선택한 제품은 뭔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나는 오늘 한 마리의 소와 100마리의 닭을 살렸다. 네, 제가 오늘 영업할 미원 광고의 한 구절입니다. 이 문구는 미원 100g의 감칠맛이 소 한 마리 또는 닭 100마리를 우려낸 것과도 같다. 이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과도 같은 미원의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습니다. 매체에 조미료를 사용하는 모습이 비치면 사람들은 뭔가 거부감을 느끼고 심지어 많은 주부분들도 조미료를 사용하시면서 스스로 뭔가 껄끄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직도 조미료는 무조건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불량 지식이 만연한데요. 하지만 국내 최초 조미료인 미원은 WHO와 같은 국제보건기구를 통해서 이미 그 안정성을 입증했고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미원을 티스푼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톡 한번 털어넣기만 해도 그 감칠맛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고객분들은 안전 관련 걱정은 접어두시고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없이 또 껄끄러움 없이 미원의 기적과도 같은 감칠맛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설명 또 해주셨는데 제품 좀 살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처음에 할 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유해성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해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해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감칠맛 저도 왜냐면 광고를 봤거든요. 뭐 소 한 마리 그걸 봤는데 이게 미온이 소 맛이 나는 건지 그 소의 우린 맛을 닭의 그 맛이 나는 건지 왜 그거를 빗댔는지 모르겠더라고 잘. 근데 이걸 소 맛이 나서 소를 살렸다는 건지 소의 영양소가 있어서 소를 살렸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 소를 우리고 닭을 우린 거 대신에 그 미원만 소울인 맛이 넣으면 그 뭐예요? 맛이 난다. 그러니까 사골 맛인 거예요? 약간 그런 맛이죠. 거죠. 그냥 미원인 거죠. 미원이 그럼 지금까지 사골 맛이었어요? 아니 나는 잘 몰라. 그런 맛이 아니라 예. 우리가 조리를 하다 보면 예. 우리 한식도 그렇고 양식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감칠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칠맛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감칠맛이 소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칠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천연 재질이라고 하면 뭐 멸치도 쓰고 닭도 쓰고 뭐 돼지고기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냉면집에 가보면 그거를 소고기 뭐 그다음에 돼지고기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려가지고 평양냉면 육수를 끄집어내는데 거기도 미원이 뭐 대부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칠맛을 내는데 그다음 식재료를 천연 식재료로 쓰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음식의 베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뭐 먹어서 소맛이 나고 그럴 아니 때 그러니까 저는 뭐 규원 학생도 모르겠지만 본인만 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소 한 마리를 없앴다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광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전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뭐 내용으로 봤을 때 맛의 감칠맛을 미원이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규원 학생의 말의 감칠맛은 좀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고저장단 같은데 전쌤의 말에 감칠맛이 있는데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말을 말하듯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표현력 같은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재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다다다다닥 읽는 투가 되다 보니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좀 중간부터는 듣기가 힘들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원 학생이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평소에 봐오면 감정을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좀 닫고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뭐 늘 홍 쌤이 말씀해 주시지만 쓰는 거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쓴 거를 맛있게 말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도 사실 면접 연습 중에 하나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사실 어머니 예를 들어주시는 거 보고 그만큼 또 연구를 했구나 이런 걸 네.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또 홍쌤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지금 규현 학생은 현재 대상의 미원 광고 전략 자체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서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저는 그 광고 자체를 리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광고 보면서 저 광고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미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식당에서, 회사 식당에서,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외식을 하게 되면 거의 미원을 섭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식재료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만약에도 앞세워서 아 그렇다면 미원이라는 게 저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MSG가 많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런 대대적인 광고를 지금 프로모션하는 이유는 제가 보건대 아마 1인 가구들을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 식자재 지금 뭐 장년층들은 예전부터 미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1인 가구들이나 젊은 뭐 20, 30대 계층들은 이 식자재는 좀 쉽게 말로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약하고 쉽게 말해 싸고 뭐 몸엔 좀 안 좋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바꾸는 것 같고요.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먹는 문화들이 또 1인 가구들도 많아지니까 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대중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건 항상 그 광고 컨셉이 나오기 이전에 마케팅 전략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요. 그래서 빅데이터도 돌리기도 해보고요. 그래서 매출 분석들을 해본 결과 아 이제 더 이상 미원이 젊은 층을 공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으로 그간 하지 않았던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리뷰했던 그런 스터디 과정들도 적층이 되면 나중에 마케팅 도전할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재거리가 될 거예요. 그 부분도 좀 활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죠. 상국이 형. 자 그리고 우리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뉴칼라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와는 또 다른 새로운 덕목과 자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롭게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융복합 시대의 뉴칼라에게도 여전히 전문성은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적성을 찾은 뒤에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한 전문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전문인끼리 모여서 협업을 꾀할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융복합 시대에 알맞은 전략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기존의 물건 만들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문자적인 어떤 오피니언을 주는 직군의 체계가 변경돼서 뭔가 아주 인간 감성적인 부분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칩셋의 용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 LG U+나 SK텔레콤은 5G가 빨리빨리 가속화되어야 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인베디드 모듈 개발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규현 학생 얘기가 어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새로운 산업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식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오히려 더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크죠. 그 부분을 집어낸 건 저는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듯이 그냥 결과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예시하고 연결지어서 전달을 해야 이야기가 잘 들려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실 때 여러분들 그 면접관의 귀를 열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면접관의 귀를 열기 위해서는 자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저는 IT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라고 하면은 저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의거하여 우리 미원도 어떠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했기에 이렇게 얘기해야 딜리버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좀 어느 정도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도 연습하실 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대상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규현 학생 오늘 어떤 걸 느꼈나요? 저는 대상이 되게 알아보니까 굉장히 친숙하고 또 저희 삶에 관여도가 큰 기업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 미원이라는 브랜드가 파워풀한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할 때 내 쉽게 말해 스승, 사부도 미원을 썼고 그래서 나도 이어받아서 미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 미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럼 그 장사를 운영하는 주방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조미료를 기본 베이스 재료를 바꾸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시장 선점이라는 건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조만간 삼성에서 폴더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출시할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폴더블로 접히게 되면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들어 봤자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튼 이 시장을 선점해야겠죠, 하드웨어를. 그래야 거기에 맞게끔 어플리케이션이 따라붙게 되고 그 다음 버전에서도 계속 시장을 우리가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선점이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성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오늘 우리가 얘기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순발력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나중에 여러분들 기업에서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는 점 좀 이해하시고 구직활동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쌤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대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